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측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측광, 카메라는 똑똑할까 멍청할까?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해놨으면 똑똑하지는 않겠죠. 스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YK의 사진교실에서 다뤄봤던 것인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노출은 조리개, 셔터, 감도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조리개, 셔터, 감도 모두 수동으로 해놓으면은 카메라가 뭐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그렇겠죠? 전부 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여기에는 카메라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그때부터 카메라가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P모드에다가 감도 자동으로 놓으면요, 조리개, 셔터, 감도 카메라가 알아서 이렇게 바꾸고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M모드에서 조리개를 수동했는데 감도를 자동을 해놨다. 이렇게 해보면은 감도는 자동이니까 조리개랑 셔터는 고정시켜 놨으니까 카메라가 조절할 수 없지만은 감도 하나만 조절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100에서 10만까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카메라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그렇다면 카메라가 자동을 해놨을 때 조리개와 셔터 감도를 조절한다면은 걔네는 어떻게 조절할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조절을 할까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것이 바로 측광이에요. 측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측광이라는 걸요, 조리개, 셔터, 감도를 카메라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옳으냐 그런 것도 뭐 이슈는 있겠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실용적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측광이란 조리개, 셔터, 감도를 카메라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어떻게 하느냐, how. 카메라는요 18% 그레이를 기준으로 측광을 합니다. 왜 하필 18일까? 숫자가 기분이 나쁘죠? 17도 아니고 19도 아니고 18이에요. 18.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퍼센트가 뭔지 말을 해야 되는데, 저 퍼센트는요 반사율이에요. 율. 퍼센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룰이잖아. 율. 온전한 검은색은 빵 퍼센트고 온전한 하얀색은 100% 반사율을 가집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모르셨으면 이참에 상식이니까 익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검은색이 완벽하게 0%는 아니고요. 이게 뭐 반타블랙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물질이 아니면 대부분 반사를 해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무시할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냐 아니냐 이런 거 무시하고, 검은색이 빵 프로, 흰색이 100%라고 했을 때 요거 정확히 중앙에 오는 값은 무엇이 될까요? 검은색이 0%고 흰색이 100%인데, 그렇다면 딱 그 중간 값을 가지는 이 회색의 반사율이 얼마일까? 뭐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5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0하고 100의 중간이니까 중간이면 50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왜? 0하고 100 사이 중간이면 50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중간값이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0하고 100 사이의 중간이라고 할 때 50은요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인 평균이에요. 평균. 덧셈의 영역인 것이죠. 50에서 50을 빼면 0 되고 50에서 50 더하면 100 되니까, 또 5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50을 더하면 1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50을 빼면은 0 되고, 이렇게 보면은 50이 중간인 거는 같습니다만, 이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요 곱셈의 영역이에요. 계속 우린 곱셈을 하고 있잖아요. 한 스탑 조일 때마다 사진이 2배 어두워진다, 셔터 스피드를 2분의 1로 값을 내리면은 사진이 2배 밝아진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우리는 계속 곱셈의 영역에 있습니다. 사진의 노출은 곱셈이에요. 왜 곱셈인가?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사진이 안 찍혀요. 그렇잖아요. 사진이 다 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리개가 막혔다, 구멍이 완전 막혔어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사진이 제로가 됩니다. 000인 온통 시커먼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은 조리개, 셔터, 감도 중에 뭐 하나만 0이 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곱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곱셈의 영역에서는 어떤가? 과연 50이 중간인가? 50에다 곱하기 1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100이 되죠. 그런데 50에다 2를 나누면요 25가 됩니다. 저 50은 곱셈의 영역에서는요 50은 25와 100의 중간값, 0과 100의 중간값이 아니라 50은 25와 100의 중간값이니까 당연히
0과 100의 중간값은 50이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측정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RGB 값을 보면요, 이 빵 퍼센트 검은색은요 000이에요. 그렇죠? 이 100% 요거는 255, 255, 255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지금 연재를 쉬고 있는 그 후보정 강의를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이걸 지금 모르시면요,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은 RGB로 색상을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거면 반드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는데 아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이론적인 거 그렇게 썩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RGB가 000이고 이거는 255, 255인데 요 가운데 이 회색은 뭘까 라고 하면은 128, 128, 128입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자, 완전 검은색으로 오잖아요. 그럼 RGB가 여기 보시면은 000이 돼요. 그렇죠? 또 동시에 완전 흰색으로 가면은 RGB가 255, 255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값이요 808080이에요. 코드명이 요게 딱 여기 중간인데 여기 딱 중간에 와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와 있는데 얘가 128, 128, 128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을 따지자면은 127.5지만 반올림해서 128로 하고요. 127, 127, 127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육안으로 구분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128, 128, 128 코드로 808080이 그 중간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간값의 반사율이 바로 18%예요. 50이 아닙니다. 50은 25랑 100 사이의 중간값이고요. 0과 100 사이의 중간값은 18이에요. 곱셈의 영역에서는. 근데 진짜 그런가? 따져보자면은 이게 살짝 딥한데 맘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18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이런 18. 근데 곱하기 2를 하면은 36이 되죠. 한 스탑 더 밝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또 곱하기 2를 하면은 72%가 되죠. 투 스텝 밝아졌어요. 여기서 한 번 더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4가 되잖아요. 100%를 초과해요. 그런 건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떼고 2.4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떼고 2.5 스탑으로 올리면요 100%가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스탑 내리면은 2분의 1로 나누면 9%가 되면서 한 스탑 어두워지고요. 또 2로 나누면은 4.5가 되면서 투 스탑 어두워지고, 또 2로 나누면은 되겠는데 여기서 2로 못 나눴잖아요. 그래서 반 스텝만 나눠주면 2의 2분의 1승만큼만 저거를 이렇게 해주면 3.2가 돼요. 그럼 이쪽으로는 곱하기 2고 이쪽으로는 나누기 2죠. 밝아지려면은 곱하기 2 하면서 밝아지고, 어두울 때는 나누기 2 하면서 어두워지는데, 얼추 보면은 요 18%가 100이랑 3.2 사이에 얼추 가운데 값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왜 0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는 너무 딥하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실 얘도 막 이게 93이라고 하는데 많고 요것도 뭐 3.5인가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한 게 많은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고요. 애당초 요 18이라는 것도요, 이 18이 이런 18이 이 미들 그레이 값이라는 게요 100에서 맥스 DR로 나눠주면 된다. 해야 되나? 네, 근데 아무튼 간에 해볼게요. 여러분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십시오. 이 부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100을 맥스 DR로 나누면 돼요. 지금 이 DR 표는요 사실상 과거 필름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 시절에는 이게 필름이 5.5 스탑의 DR을 가진다라고 보통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 스탑이잖아요. 5 스탑. 근데 여기 한 좀 더 있죠. 여기 0까지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0.5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전체가 5.5 스탑의 밝기 차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5.5로 나누잖아요. 이 필름 요 상태에서는 전체 맥스 DR이 5.5인데 100을 그 5.5로 나누면은 18. 18 해가지고 18 하는 그 미들 그레이 값 그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야 그거 아니거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쫙쫙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뭐 3%의 블랙이고 90%의 화이트일 때 요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일렉트로닉 블랙 앤 화이트 레벨 포더 필름 뭐 이렇게 써있죠. 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18% 그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들 그레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여기 보면 미들 그레이 as defined by라고 되어 있죠. define 정의하기에 따라서 뭐 이 정도 종류가 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 128, 128, 128은 여기가 있어요. 이 80, 80, 80은 여기 있는데
sRGB일 때 RGB 브라이트니스가 50%인 거, 아까 뭐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50%인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요거고, 8% 그레이 카드는요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뭐 3%랑 90%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 혹자는 이게 진정한 미들 그레이다, 샵 77777, 그러니까 119, 119, 119, 이게 RGB 브라이트니스가 46.63인 얘가 이제 미들 그레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 말고 둘 모르는 거지. 이 테이블에서 뭐가 미들 그레이냐?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종류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요, 그냥 18이라고 하겠습니다. 18. 자, 좀 전까지 제가 했던 뻘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스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8% 그레이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메라는 이런 칼라 사진이 있을 때 이거를 흑백으로 전환해서 밝기를 파악을 합니다. 칼라면은 밝기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흑백으로 전환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밝은 것도 있고, 이런데 좀 어두운 것도 있고, 뭐 여기 머리카락은 되게 어둡죠. 이것도 뭐 좀 어두운 편이고, 여기도 밝고. 이 사진에 보면은 밝고 어두운 면이 골고루 섞여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좀 섞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럽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빙빙 커피에다가 설탕을 녹이듯이 계속 섞어 볼게요. 언제까지 섞을 텐가? 이거를 짜잔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섞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을 계속 섞어 가지고 18% 그레이가 되도록 카메라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평균을 냈을 때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다 합쳐가지고 막 짬뽕을 했을 때 18% 그레이가 되는 상태가 되도록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사진의 평균의 밝기, 사진의 전체의 평균이 18%가 되도록 조리개, 셔터, 감도를 카메라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요거잖아요.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감도 자동으로 해두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내가 조리개를 f1.4로 세팅해 놨어요. 그럼 지금 카메라가 자율권을 허락을 받은 게 셔터랑 감도잖아요. 셔터랑 감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진의 전체의 밝기가 평균을 냈을 때 막 이렇게 섞었을 때 18% 그레이가 되도록 세팅 값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측광이에요. 그게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진의 전체 밝기가 중간 회색이 되도록, 미들 그레이가 되도록 조리개, 셔터 감도를 카메라가 조작하는 게 바로 측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 같잖아요. 사진의 전체 밝기를 회색으로, 중간 회색 값으로 하면은 사진이 어둡게 찍히지도 않고 사진이 너무 밝게 찍히지도 않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고, 실제로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거를 18% 그레이로 측광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굉장히 밝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두운 면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어둠의 자식인 나 말고는 여기는 정말 다 그냥 밝은 겨울왕국이잖아요. 겨울. 요즘에 겨울왕국을 겨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면서요. 근데 겨왕은 좀 너무하지 않았어? 겨왕은 약간 이거 같잖아. 근데 아무튼 뭐 겨왕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겨울왕국인데 여기서 여기 시커먼 패딩 입고 있는 나를 빼면 다 밝아요. 지금 사진이. 이걸 회색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섞으면 18% 그레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게도요, 이게 18% 그레이인데 얘를 좀 섞는다고 한들 18% 그레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얘는 18이 아니에요. 얘가 18이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18% 그레이 기준에서 보면은 얘는 지나치게 밝은 사진이에요. 잘못된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면 이렇게 촬영하지 않고요, 아마 이렇게 촬영할 거예요.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면은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게 촬영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도 18이고 얘도 18이잖아요. 느낌 오시죠? 카메라는 18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촬영이 안 되고요, 밝은 사진도 18% 그레이로 촬영을 해서 이 정도 밝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조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충 보자면 이 정도 나올 건데, 이게 사진이 예뻐요? 저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찍은 게 좀 더 사진이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눈이 하얀색인데 하얗게 나와야지. 즉 하얀색인 물체를 찍어도요, 걔를 회색으로 찍으려고 해요, 자꾸 카메라는. 왜냐면은 하얀색은 뭐 한 90이나 70이나 100이나 이 정도지 18이 아니거든요. 느낌 오시죠?
하얀색은 36이나 70이나 100이나 이런 값이지 18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가지는 하얀색을 찍어도 카메라는 자꾸 18로 가려고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결혼하기 전에 강화도에서 셀프 웨딩 찍었을 때 틈새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흰벽이고 우리 와이프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죠.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도 굉장히 하얗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시커먼 거라고는 여기 이상한 뭐 동그라미 하나랑 저희 와이프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이 사진을 18% 그레이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진이에요. 굉장히 밝잖아요. 카메라한테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맡기면요, 엉망으로 굉장히 어둡게 찍습니다. 왜 그렇게 찍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얘는 너무 밝으니까. 카메라가 생각하는 정답은 뭐야? 바로 중간 미들 그레이인데 얘는 미들 그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으라고 해도 카메라는 미들 그레이로 가려고 해서 사진이 굉장히 어둡게 돼요. 이해되시죠? 특히나 소품 촬영할 때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 여기서도 어두우면은 뭐 이 정도랑 이 정도 해가지고 별로 없고 여기 다 밝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그냥 자동으로 맡기면은 굉장히 어둡게 찍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모든 카메라 똑같아요. 핸드폰 카메라로 그 뭐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있죠. 많잖아요. 뭐 종이 같은 거, 뭐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은 사진이 어떻게 찍히나요? 약간 조금 우중충하게 찍힌다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핸드폰으로 하얀색 종이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굉장히 우중충하게 찍힐 거예요. 뭔가 되게 회색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는 중간 회색 값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힙니다. 우리 눈에는 흰색은 흰색으로 보이는데 카메라는 흰색이어야 함을 모르니까 자꾸 회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어두운 사진도요 18% 그레이로 찍으려고 해요. 얘를 이제 흑백으로 전환해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딱 봐도 얘는 18% 그레이보다 어둡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만큼 밝은데 제 생각엔 여기가 약간 18 정도 느낌이고, 여긴 거의 제로의 영역이에요. 제로의 영역. 사이버 포뮬러도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18% 그레이랑 비교해 보면요, 말도 안 되게 어두운 사진입니다. 얘는 18인데 얘는 뭐 한 5에서 뭐 한 8? 뭐지? 이 정도 아닐까?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사진은 18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좀 더 밝게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맡기면은 이런 사진을 찍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하얀 면이랑 여기 조금 시커먼 거랑 아까보다는 좀 밝아졌죠? 얘네들 평균 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면은 이러한 밝기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촬영을 하면 사진이 망하죠. 칼라로 전화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이건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촬영하려면은 방법은 세 가지예요. 조리개를 열거나 셔터가 느려지거나 감도가 올라가거나. 근데 조리개 여는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는 얼마 못 엽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셔터랑 감도뿐인데,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흔들리죠. 감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구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잖아요. 야간이나 실내에서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면은 흔들리거나 화질이 구리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흔들리고 어두운 이유는 어두운 상황에서 어둡게 찍으면 되는데 카메라가 자꾸 지나치게 밝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 어두우면 조금 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동으로 맡기면요, 정상적으로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사진이 흔들리고 화질이 구려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어떻게 찍어라 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이 사진이 아까 그 사진보다는 훨씬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18% 그레이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오스트리아 빈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진도 보면요, 카메라한테 맡겼으면 지나치게 밝게 찍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밝은 면이 좀 있지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 예쁜 밝기로 찍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역광에서는 중간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이 태양이 지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거든요. 이 우리 솔라 시스템 자체가 태양을 그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이 가장 막강한 에너지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뭘 갖다 대도요, 태양보다 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밝은 태양을 딱 마주보는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어두워져야 돼요. 얘가 너무 밝으니까 여기가 어두워져야, 역광으로 있는 물체들이 시커멓게 어두워져야, 그래야 이게 평균을 냈을 때 중간이 되죠.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밝게 찍히니까 굉장히 밝잖아요. 특히 여기 광원이 있으면요, 측광 센서가
얘를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기 때문에 얘네를 어둡게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미들 그레이 18% 그레이가 되기 때문에 역광에서는 중간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굉장히 밝죠? 여기 굉장히 밝습니다. 태양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피사체를 찍으면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시커멓게 찍혔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시커멓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광 상황에서는 피사체가 지나치게 어두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이 맞으니까. 그래서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기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루엣밖에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이 18% 그레이라는 게 동양인의 피부톤과 조금 괴리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요런 그 정도의 피부색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대체로 선호하는 파운데이션이 21호예요. 21호.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하는데 자기 피부톤이랑 상관없이 다들 21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피부톤이라는 게 정형화돼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대체로 이런 피부톤을 좋아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태닝한 피부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태닝 좀 하라고 하는데 와이프는 맨날 내 얼굴 시커매 막 이러거든요. 좀 더 하얗게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저는 태닝한 게 좋아서 좀 더 시커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이러면은 됐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피부톤을 선호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동양인의 피부톤이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거지 이 그냥 일반적인 피부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피부톤이라는 스킨톤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부톤은요 정말 그 어두운 피부부터 지나치게 정말 하얀 피부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람의 피부톤이라고 그 단정 지으면은 약간 인종을 어떤 차별하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피부톤에는 18% 그레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약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제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체로는 한국인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겠죠. 그래서 한국인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드린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흑백으로 전환을 해보시면은 이게 18% 그래요. 요게 근데 이게 저희 와이프 얼굴이고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피부 밝기인데 가만 보시면요 요 18% 그레이보다는 요 피부톤이 훨씬 밝아요. 그렇죠. 훨씬 밝습니다. 만약에 피부톤을 18% 그레이로 촬영한다면은 별로 선호받지 못할 거예요. 컬러로 다시 보면은 요 정도 밝기가 나오게 이 피부톤 색깔을 더 내리잖아요. 그럼 피부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8% 그레이보다 좀 더 밝은 톤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뭐 클라이언트든 간에 아니면 피사체가 여러분들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대체로 그렇게 촬영을 해줬을 때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검은색이라서 걔가 이제 측광 센서에 어떤 마이너스 값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화면에 좀 많이 들어오게 촬영을 하면요 지나치게 얼굴이 좀 어둡게 촬영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동양인의 피부색이 18%보다 밝으니까 걔를 18%를 끌어내리면은 사진 자체가 원래 피부색보다 어둡게 찍힐 확률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면은 18% 그레이로 측광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멍청한 카메라 해결책을 볼게요. 해결책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메라가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왜 멍청하냐? 아니 밝은 거를 밝게 찍지 못하고 자꾸 어둡게 찍으려고 그러고 또 어두운 거는 어둡게 찍지 못하고 자꾸 밝게 찍으려고 하니까 멍청하죠. 또 사람의 피부도 예쁘게 촬영해 주지 못하니까 멍청하고 그래서 그런 멍청한 카메라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스팟 측광입니다. 왜냐면은 카메라 제조사들도 이런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저 같은 허접한 직장인이 알고 있으면은 카메라 제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 먼 과거로부터 제가 사진을 촬영하기 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 전 좀 시간 순위 애매하긴 한데 이게 80년대 이런 게 전자적인 시스템이 갖춰주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막 걸음마 하고 막 이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스팟 측광인데요. 미러리스 시대가 되어서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이걸 이해하시면은 DSLR로 촬영하실 때는 매우 도움이 되고 미러리스로 촬영하실 때도 약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요 그냥 촬영하면은 대충 이 정도 밝기로 찍힙니다. 지금 뒤에는 밝죠. 요렇게는 또 밝아요. 요렇게는 또 어둡죠. 여기 가운데 뭐 중간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얘가 자동으로 맡기면은 딱 이 정도 촬영이 될 거고요. 평균을 내보면 아마 18% 그래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진 전체의 밝기를 평균을 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 사진을 평균을 냈을 때 그 밝기가 18%가 되도록 조리개 셔터 감도값을 결정해라 라는 게 이제 측광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부 면적만 측광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얼굴에다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다 딱 찍고, 여기 지금 이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요 원. 보통 스팟 측광이라고 하면은 카메라마다 다르지만은 전체 면적의 약 1.5% 정도예요. 지금 이 원이 정확하게 1.5%입니다. 제가 이게 33cm에다가 이게 22cm예요. 곱하면 뭐가 나오죠? 전체 면적에서 1.5%가 되도록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그렸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산술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면은 야, 이렇게 큰데 이게 1.5%라고? 혹은 야, 이렇게 작은데 이게 1.5%라고? 라고 보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1.5%예요. 산술적으로. 딱 요 정도 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요거보다 작을 때도 있고 요거보다 클 때도 있지만은, 이런 스팟 측광 영역만 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걸 딱 얼굴이나 몸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치마나 이렇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내듯이 딱 집어가지고 여기가 18% 그레이가 되도록 사진을 촬영해봐 라고 하는 게 스팟 측광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사진 전체가 아니라 이 동그란 원에다가 내가 콕 집어가지고 요게 18%가 되도록 사진 촬영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렇게 촬영이 됩니다. 괜찮죠? 아까 사진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사진은 좀 칙칙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사하게 찍히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팟 측광을 찍으면은 너무 멀리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적당히 밝게 찍히거나 적당히 어둡게 찍혔으면 좋겠는데, 스팟을 찍으면은 좀 지나치게 밝게 찍히거나 지나치게 어둡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팟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왜냐면 걔도 중간이 없어. 너무 극단적이야 스팟은. 아무튼 그래도 그 피사체인 인물에다가 스팟을 찍는 게 사진이 좀 더 나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은. 저거 설정하실 때는 대부분 요새 카메라들은 내가 초점을 맞추는 곳에 스팟이 찍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설정을 할 때 측광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안에 가보시면은 뭐 멀티 측광, 전체 측광,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써져 있는 게 사진의 전체를 놓고 측광을 하는 것이고요. 스팟 측광은 스팟 측광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측광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 제조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런데 스팟 측광은 그냥 스팟 측광이라고 명칭이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스팟 측광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보통은 내가 초점을 맞춘 부분, 내가 사진에다가 포커싱을 한 부분에다가 스팟이 같이 찍혀서, 이 경우에는 사람의 눈에다가 초점을 맞췄겠죠. 그럼 그 눈 주변으로 1.5% 정도 영역을 스팟 측광을 해가지고 사진의 밝기를 결정해 줍니다. 다만 약간 캐논 디스긴 한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스팟 측광하는 원이 중앙부밖에 안 돼요. 뭐 1DX 시리즈 한 600만원 정도 하는 플래그십 바디들은 측거점에 스팟이 따라다니는데, 그 밑에는 심지어 한 3,400 하는 OD 시리즈들도, OD 마크 4 같은 경우도 뷰파인더 안에 보면은 그 뷰파인더 정중앙에 스팟 측광을 하는 원이라고 원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려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스팟 측광을 사용하실 때 캐논 DSLR 유저랑 그 이외에 다른 카메라 사용하는 유저랑 느끼는 괴리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본인 사용하는 카메라가 뭔지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캐논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스팟 측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팟 측광 하는 그 원이 뷰파인더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 원 안에다가 스팟 측광할 대상을 넣은 다음에 AE 버튼이 있어요. 보통 뭐 AEL 써있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노출을 락 시킨다고, 노출 고정 버튼인데 걔를 누르는 순간 조리개 셔터 감도값이 딱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도 잡고 사진 찍으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카메라 제조사들은 대부분 연동을 시키니까 내가 초점 잡는 부분에다가 스팟이 잡히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디 설정만 스팟 측광을 해줘도 스팟 측광이 잘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스팟밖에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중앙부 중점 측광이란 것도 많이 그 바디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걔네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중앙부 중점 측광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전체가 아니라, 또 조그만한 스팟이 아니라 사진의 중앙부, 대충 한 이 정도. 뭐 이것도 회사마다 넓이가 다 다릅니다. 로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스팟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퍼센트라는 걸 보통 매뉴얼에 표기를 하는데요. 이 중앙부는 잘 밝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간에 제 생각엔 이 정도 원일 것 같은데 이렇겠죠 뭐. 한 이 정도 원을 놓고서 중앙부를 중점적으로 이 주변부도 약간씩 고려해가지고 비중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는 비중을 한 70% 두면 여기에는 뭐 한 30% 둬가지고 땅에 조율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중앙부에 더 줘서 측광을 한다. 그래서 중앙부 중점이에요. 중점. 중앙부 측광이 아니라 중앙부 중점 측광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주변부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중앙부 위주로 측광을 한다. 뭐 이런 모드가 있는데 이거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이거. 네. 보통은요 그냥 이제 전체 측광 아니면은 스팟 측광을 주로 쓰고요. 중앙부 중점 측광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렇다고 이거 사용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말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요즘에는. 너무 극단적인데 이걸 쓰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이거를 쓰는 사람을 내가 많이 보지 못했다. 이거 많이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건 잘 안 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 뿐이니까 이거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총 정리를 해보자면 측광 카메라는 18% 그레이를 기준으로 측광을 한다. 이해되시죠? 밝은 사진도 18%로 하고 어두운 사진도 18%로 한다. 이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스팟 측광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카메라를 잘 다뤄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지 이게 카메라에 자동으로 맡겨봤자 잘 안됩니다. 나중에 AI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가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노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측광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노출계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측광에 대해서만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측광이랑 노출계 다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